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서의 9년 만의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But we want the straits open, and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When i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新的两国关系就是建设性的战略稳定关系这个可以说是一个里程碑式一个访问事件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관저인 중난하이 문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9년 전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G2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보다 오래된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后来有外事活动以后极少 차담회에선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난하이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报松增先生2017年在海湖庄园对我的款待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We feel very similar, right? We want that to end.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두 정상은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Xi said there was a risk of conflict with the US over Taiwan. No, I don't think so. I think we'll be fine. He doesn't want to see a war. 또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What about the arms sales to Taiwan? I'll make a determination over the next fairly short period. You're not necessarily going to go ahead. It was your I'll proposal. make a determination.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타이완 외교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했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5일 자신의 SNS에 미국의 장기적인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타이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임을 재차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린 부장은 이어 타이완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라며 중국은 지역 위협을 고조시키는 원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하지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I'm concerned that he's got Jensen Huang on this trip with him, the CEO of NVIDIA, because he intends to make a chips for beans deal where we will license even more advanced AI chips in exchange for a temporary benefit like a purchase of soybeans. 결국 미 통상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의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새로운 양국 관계의 위치로 설정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자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열린 역사적 회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무역 협상 성과에 대해 미국과 대등한 관세 인하 틀 아래 양자 무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종식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26달러로 전장보다 3.4%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42달러로 전장보다 4.2%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며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So the most important issue right now is the question of trust. We cannot trust Americans at all. Everything should be defined very clearly before we can conclude a deal. 이란 동결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معتقد باشیم که وایسیم پاش تا این اقدامات اعتمادساز رو انجام بده بعد وقت وارد فاز بعدی وارد گام بعدی مذاکره رو بقیه موارد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은 가부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지만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The yeas are 212, the nays are 212. The concurrent resolution is not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과반 확보에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전쟁 피로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끝까지 전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Donald Trump's reckless and costly war of choice, where billions of taxpayer dollars are being wasted, has resulted in life becoming more expensive for the American people.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이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 공습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민간인 시설 공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700명이 넘고 학교와 병원 등도 1,000곳 이상 공습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The investigation on the one incident that we've had after more than 13,000 strikes is still underway. We'll certainly be transparent, release that when we can. 이란군을 괴멸했다는 주장과 달리 미사일 전력의 70%를 보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은 90%가 파괴됐고 해군을 재건하는 데도 10년은 걸릴 거라며 전쟁 목표는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정부가 남우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란 말고는 사실상 공격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계산 아래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선계 기자입니다. 1차 합동조사를 마친 남우호는 추가 파견된 국방부 기술분석팀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로 옮겨져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아직 공격 주체가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하고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수단으로 외교적 압박이 거론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행동에 단계별로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에서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외교적 공세의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청해부대 교대를 위해 출발한 왕건함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작전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남우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위를 둘러싼 고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전영현 부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직접 평택 캠퍼스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찾아 대화를 재개하자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그동안 요구해온 성과급 제도화 등에 대한 안건 제시가 먼저라며 파업 강행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노조가 비공개로 열린 중노위와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이견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노사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문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간 끝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에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객과의 신뢰 자산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장단은 또 회사 내부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들의 우려를 지렛대 삼아 대화 재개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에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 기존 노조 요구에 대한 사측의 안건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노조가 사측에 요청한 것과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 역시 물러설 기미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가 요구한 대로 성과급 제도화 등 기존 요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10% 재원 활용과 특별 보상제도 신설 등 사실상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끝낸 뒤 6월에나 다시 대화하자며 파업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사후 조정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음원이 공개된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와의 대화에는 사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겼습니다. 막상 만나보니까 또 10%의 특별보상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노사 같이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조정안으로 주세요.
비공개 회의 녹취 공개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사 사이의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김 장관이 비공개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삼성전자 노조와도 면담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다면 내일 다시 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과급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슈퍼사이클과 수년에 걸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한데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과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공감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성과를 내서 직원들이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삼성전자 그 노조도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평생을 벌어도 모을까 말까한 그런 금액을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좀 무리지 않나. 반면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산업 성장이 가능했겠느냐는 의견은 물론 경쟁업체와 비교해 이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10% 줬잖아요. 그 정도는 주는 게 뭐 무리한 요구인가 싶기도 한데 할 수 있는 쟁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회사 사람이면 더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집단에 소속돼 있다, 내 이익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편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주주와 노사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초과이윤 공유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예고되자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진 건데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이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다시 여름철에 맞춰지면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한여름 날씨인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며 자외선과 오존 지수도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시원한 음료, 부채와 양산까지 거리 풍경은 이미 한여름입니다. 서울 등 내륙 낮 기온은 주 중반부터 30도를 웃돌고 있는데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고온 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은 가운데 고기압 영향권에서 강한 햇볕으로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온만 높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고 여기에 강한 햇빛이 대기오염 물질과 반응하면서 생성되는 오존도 비상입니다. 올해 전국의 오존주의보는 지난 3월 하순부터 벌써 50차례 이상 발령됐고 서울은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첫 오존주의보가 기록됐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오염물질인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폐 기능을 좀 약화시킬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마스크로는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오후 한 2시부터 5시 시간대에는 이 오존 농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있기보다는 실내에 머무르는 편이 좀 더 건강에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의 특성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많이 경보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른 여름 더위는 주말을 지나 월요일까지 이어지다 화요일과 수요일 비가 내리면서 꺾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하루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고 날씨 변화가 커지겠다며 면역 관리와 수분 섭취,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이번엔 보수의 거점이자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후방지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울산은 역대 7번의 시장 선거에서 무려 6번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상대로 당을 바꾼 민주당 김상욱 후보, 노동자 지지를 받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격돌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밑바닥의 도도한 물결은 여전히 국민의힘 판정승.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두겸 씨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천 있게 원만하게 매듭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민의힘 당 가지고 우리가 당선시켜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민주당 가가지고 그러니까 배신자지 그 완전히.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밀집한 공단 주변에선 진보 정치 성지다운 노동자 표심이 두드러졌습니다. 내란당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의 정책을 펼쳐줄 수 있는 사람. 노동자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생각을 해주는 당을 생각해보니 진보당이 가장 보수 기반의 진보 블록이 공존하는 이 독특한 격전지에서는 뭉쳐야 이길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하차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은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 단일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좀 똘똘 뭉쳐서 누군가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퍼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면은 있어요. 삼선 울산시장 출신이 무소속으로 나온 보수 진영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단일화할 사람은 해야죠. 단일화 필요하다? 필요한 거 맞죠. 김상욱 후보가 시장 선거에 뛰어들며 공석이 된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전태진,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낯선 정치 신인들인 만큼 당을 보겠다, 정책이 우선이다, 자유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이번에 아무도 안 찍는다. 더러봐가. 신인들은 모르잖아. 둘 다 신인이잖아. 나도 그 사람 모르지 그래. 모르더라. 그럼 당을 보는 게 맞아. 제가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동물에 대한 복지가 좀 되는 정당이나 뭐 지도자를 선출하면 좋겠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따로 없고 공약 이행률이 조금 높으신 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건 있어요. 전례 없는 다자 구도가 형성된 만큼 후보대 셈법은 복잡합니다. 울산에선 막판까지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틀째 제주 일정을 이어갑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어시장에서 수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민원과 어려운 점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 평택을 지역구를 처음 방문해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김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사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유세 지원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보수 진영의 험지로 꼽히는 전북을 찾습니다. 장 대표는 오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열리는 전북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또 모레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맞춰 광주에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통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볼 수 있는 토론회는 유권자 마음을 정할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토론을 피하는 행태가 반복돼 알 권리 실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930만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만큼 부동산부터 반려동물까지 각종 정책 대결이 매일 펼쳐집니다. 그 GTX 축에 맞춰서 대도시권을 대서울권을 만들어갑니다. 기립도 소득 보장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혜자 폭을 좀 더 넓혀가겠다는 게. 대통령이 찍은 명픽 정원호 후보와 5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의 묵직한 승부지만
정작 양자 토론은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선 사전투표 전날 밤 딱 한 차례 사자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 후보는 정청래 대표 사회나 김어준 씨 방송도 좋다며 붙자고 공세인데 정 후보 측은 오 후보 역시 지난 지방선거와 당내 경선 때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뭐 주택이 현안이니까 주택에 한정해도 좋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바뀌면 신뢰받기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제2의 격전지 부산에선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TV토론에서 제외된 개혁신당 후보가 단식까지 벌였습니다. 일주일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지고서야 겨우 토론 참여 기회는 줘야 한다는 거대 양당 후보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도전하는 자들의 용기를 부디 꺾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 규모 광역지자체 경기도에서도 역시 토론회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앞서가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를 향해 양양자 조웅천 후보는 피해 다니지 말라 도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TV 토론을 요구했지만 평가 절하 끝에 결국 법정 토론회만 열리게 됐습니다. 다분히 개인의 어떤 이름 알리기 이런 목적뿐이지. 전국 주요 지역의 후보자 맞토론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인데 지방선거는 한 차례 이상 토론회를 하라고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오히려 딱 한 번만 하게 만든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말실수 하나가 판세에 영향을 줄까? 유리한 후보는 몸을 사리는 침대 축구식 버티기에 눈앞에 유불리만 있을 뿐 유권자의 알 권리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술에 약을 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와 공범인 태권도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과 공범인 태권도 관장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살해하려 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두 분이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경찰은 이들이 세 차례에 걸쳐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해 시도는 지난달 25일 피해자인 남편의 집에서 이뤄졌습니다. 남편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려 아내는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리터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자 이들은 열흘 뒤 약물이 든 또 다른 술병을 준비해 집 우편함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어 태권도 관장은 지난 6일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앞선 살해 모의와 시도 정황까지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에 약을 탄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관련 벤조다이아제 핑계 약물 60정을 빻아 술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과 관장 집을 압수수색해 살해 모의 정황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약물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한 직원을 관장이 도우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양주 3살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지자체가 첫 의심 신고를 학대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 서로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이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양주시는 피해 아동의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확인서 등과 함께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을 근거로 삼았다고 양주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2주 뒤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아이가 숨진 뒤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경기 북부경찰청은 당시 양주시의 일반 사례 판단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의 판단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경찰과 지자체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 관점에서, 지자체는 아동보호와 지원이라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의 조사는 관련 법과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두 기관은 독립적인 판단 대신 서로의 결론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사례 판단 결과를 내세우며 12월 신고 당시엔 학대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는 수사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도 확인하지 못한 일을 지자체에 따져 묻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력 체계라는 것이 사건을 다각도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하지 않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 만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학대 의심 신고는 혐의가 없다는 두 기관의 판단과는 달리 실제 학대가 있었던 걸로 최근 검찰 보안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몽산포 해수욕장 인근 캠핑장 카라반에서 불이 나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인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26살 백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를 볼 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봉은사 불전함에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10대 A군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새벽 봉은사에 들어가 불전함 안에 있던 시조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지난달 20일에도 봉은사 불전함을 파손하고 돈을 훔쳐 체포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말 한여름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에서 자외선도 강합니다.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이 나쁨, 특히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15.8도, 청주 18.7도, 대구가 17.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1도, 대전도 31도, 대구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YTN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